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의 밑바닥에는 진짜 믿음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대할 때도 역사 있잖아요. 역사를 대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성경 자매님은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 살았다는 걸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봤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네. 믿은 거죠? 믿었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진짜 만들었을까? 어떻게 알아요? 증거물이? 그걸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믿었잖아. 문헌을 통해서 오래된 문서들을 통해서 흘러내려와서 교과서에 실린 것을 우리는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죠? 그거는 거의 맞을 거예요. 그렇죠? 맞겠죠? 그런데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역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역사를 깊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있잖아요. 역사를 깊이 공부하다 보면 역사를 깊이 공부하잖아요. 깊이 공부하다 보면 어떤 한 사실을 증명해내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역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나중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사관이라고 있잖아요. 역사관.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 사건에 대하여 있잖아요. 어떤 역사학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선택해야 될 지점을 만나게 돼요. 만일에 어떤 역사학자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게 아니다 라는 주장을 어떤 역사학자가 펼치잖아요. 그죠? 굉장히 강력한 논리로 막 펼치는 거예요. 근거를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니까. 이해가 돼요? 역사라는 것도 규명해내기가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역사는 믿음이에요. 역사도. 그쵸? 역사도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 주하와 주희가 예예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는데 주하와 주희가 사탕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방 안에서. 누가 더 많이 먹을 것인가를 싸우다가 오빠가 이 승질을 못 이겨가지고 주희를 한 방 이렇게 때린 거예요. 때려가지고 주희가 울었어. 근데 오빠가 이제 느끼기에 아빠가 좀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희가 울고 있으면 아빠가 나를 혼내겠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사탕을 몇 개를 더 주면서 입을 막은 거야. 입을 막고 너 오빠한테 맞았다고 말하지 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말하지 마 하고 사탕을 준 거예요. 주고 나서 아빠가 딱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지. 느낌이 좀 이상한데 주희를 가보니까 약간 운 거 같은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너희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아무 일 없었어요. 주희야 맞아? 아무 일 없었어요. 역사 왜곡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죠? 역사 왜곡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의 주제가 딱 되는 거예요. 주와 말을 믿을 것인가? 내 심증은 되는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뭐라고 할 수 없는 믿어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된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안 그러면 역사 왜곡이 벌어지거든. 자기가 후진해놓고 박았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에는 믿음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역사를 조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의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역사를 조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 일어난 어떤 사건도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국정교과서 논란 아세요? 우리나라에 똑같은 현실이 있었을 텐데도 이상하게 같은 현실을 보면서 다른 교과서를 쓰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인간의 이익이 돌아가고 있어요. 먼저는 인간의 이익이 돌아가고 있고
그 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역사를 이용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진영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진영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역사 왜곡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 거기에는 믿음이 돌아가고 있어요.